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주셔서 제가 바톤을 잘 이어받았는데요. 자, 이제 국장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쫄지마 NCS.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신상이에요. 처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름 아까 그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는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는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필두로 앞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마다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많은 이제 답답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NCS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요새 NCS가 무슨 약자인지 기억하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NCS. 네, NCS 하면 N, 국가, National, C, 아까 뭐라고 하셨죠? Competency,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S는 스탠다드, 표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게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이제 학생들께서는 그냥 미래가 불안해. 내가 이런 전공을 가졌는데 이 전공에서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뽑아줄까? 갈 데가 어디에 있을까? 불안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막상 사람을 뽑았는데 또 교육을 시켜야 돼. 토익 950점 뽑았는데 막상 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또 교육을 시켜 계속.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그간에는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필요해 니네? 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기업에서는 야 이런 사람 좀 만들어줘라고 학교에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학교와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나름 NCS가 해주는 거예요. 왜냐? 누가 만들었냐 하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분야는 요런 일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게 기계도 있고 금융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이제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미용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를 다 만들었어요. 즉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1에서 8수준까지 수준별로도 또 만들었다는 거죠. 장그래 같이 이런 처음으로 입사하는 친구는 1수준이야. 뭐 이제 김동 누구죠? 그 위에 대리. 동식이는 한 2, 3수준이라고 쳐요. 그러면 뭐 천과장은 한 4수준, 오상식 부장은 5수준. 그러면 최전무는 한 7수준 되겠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능력을 수준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전 분야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장그래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정규직 전화를 하니까 딱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근데 NCS를 보면 얘는 이 행정 분야 아니면 마케팅, 해외 영업 분야에서 요런 능력을 이제 체크를 해서 얘는 한 3수준까지는 되는구나. 전환시킬 수 있는데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NCS 갖고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도입할까? 그 다음에 능력중심 채용이 무엇일까? 바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도입했을까? 우리 이 친구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스펙 초월. 나름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스펙 초월을 이제 그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도대체 뭐 하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CS 지금 동향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채용 분야,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그럼 나는 사회복지학인데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무슨 이제 서류 전형할 때 이런 점수 쫙 해가지고 이걸 통과해야만 서류 전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자기랑 상관없는 막 자격증 따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막상 뽑으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 스펙홀도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채용 시스템인데 막상 과연 스펙홀이 뭔지에 대한 기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1월에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기준을 줘라. 그 기준이 NCS라고 나름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준. NCS, 국가가 만들어준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채용을 해라. 그것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부터 먼저 선도를 하면 이제 기업에서 쫓아오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교육부, 학교는요 교육부에서 관장을 해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취업만 시켜놓고 얘가 취업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뭐 그쪽에서는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취업만 시켜면 무조건 어디를 가든 그냥 취업률만 높으면 우리 학교 아주 좋은 대학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근데 막상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들,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 개발은 우리 박종길 국장님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서 배웠던 게 자연적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에서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3, 4 이제 NCS의 8수준 중에서 3, 4수준까지 만약에 키워놨어. 그러면 이어서 바톤을 터치 딱 받아가지고 그 분야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따로 노는 거예요. 명확한 이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과 나중에 취업한 이후의 능력 개발이 자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일학습 병행이라고 이제 또 소개 자료가 있는데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스스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NCS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용부터 NCS로 하겠대요. NCS 지금 아직 나는 처음이고 아직까지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기존에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또 무슨 짜증나 NCS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접근을 하자고 유형을 나눠놨어요.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대규모 공채. 사실 대규모 공채도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기업마다 다 달라요. 삼성은 삼성, 뭐 LG는 LG, 또 어느 기관에서 만든 인적성 테스트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공부해서 나는 이것만 딱 가겠다가 아니잖아. 이것도 했다가 아예 여기 떨어지면 또 저것도 했다가 뭘 해야 될지 딱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나름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직업 기초 능력이란 뭐냐면 이 사람이 의사가 됐던 판사가 됐던 뭐 장거래같이 영업사원이 됐던 저같이 공공기관을 다니던 어떤 조직이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에요.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도 사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지 막상 교과서에서 달달 국어 점수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 능력도 교과에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도 해결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왜? 네.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미래상은 예전에는 많이 알고 뭐 아주 스카이를 가고 그런 사람을 굉장히 인재라고 쳤는데 앞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 언제 어디서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직업 상황이라던가 다양한 일 경험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 마찰 가운데서 키워져야죠. 근데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름 서점에서 자기 개발, 리더십, 갈등 관리는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막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어느 정도 딱 만들어주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서 우리도 NCS대로 좀 해줘요. 내 전공도 과연 이 분야에서 얼마큼 사람이 필요한지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게끔 우리 교수님 나 이만큼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앞으로 해야 돼요. 교수님들한테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제1유형은 주로 이제 범용적인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유형 직군별 우리 아까 삼성 뭐 그런데 영업 직군, 관리 직군, 마케팅 직군, 소프트웨어 직군, 직무 적합성 평가. 사실 직군별 유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고용노동부 국장님께서 삼성 인사 담당자 만나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 할 때 거기에 NCS만을 조금 넣어주십시오 했어요. 사실은 왜냐 직무 적합성이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인데 그게 NCS인데 근데 국가에서 만드는 이 부분하고 대기업은 원래 그래요 스타일이. 아 국가인 정부는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게 그거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직군이 아니라 좀 더 스페시픽하게 더 들어간 거예요. 구글이면 구글 할 때 이 IT 뭐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키텍처를 관리하는 사람만 뽑겠다. 아주 전문적인 사람을 뽑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3유형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그 채용 시스템 시장이 그렇게 뭐 저까지는 아니겠지만 향후 방향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분야 전문성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다. 막연하잖아요. 명확하게 내 능력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NCS가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채용 분야에서 이제 NCS가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제 맨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가라고 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 더 임금을 높아. 그럼 누구든 다 학벌 달라고 하잖아요. 학벌 중심 사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이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채용부터 제대로 능력 중심으로 애들을 뽑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임금도 능력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동시장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컨텐츠가 NCS라는 선수예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능력은 전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대학교가 이제 전공 수업 시간 딱 가보면 전공 수업 안 들어요. 그냥 뭐 또 토익 점수 영어 막 달라고 하고 전공 수업 빼먹고 나는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근데 정작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실제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같이 버무려져서 그 성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하면 내가 과연 능력이 있는 건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별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 전혀 몰라요. 하지만 NCS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직업기초 능력은 직업기초 능력대로 찾아보실 수 있고 직무수행 능력은 분야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능력중심 채용은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존에는 너 학력이 몇 점, 뭐 얼마냐, 학점이 몇이냐, 토익이 몇 점이냐, 신장은 몇이냐, 체중은 몇, 다 물어봤어요. 사진도 붙여. 솔직히 말해서 채용할 때 얘 이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면접도 키 몇 센치예요? 이런 사실 면접관들도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기준을 해서 줘서 이제 NCS에 관련된 그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끔 그 부분만 물어보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사람을 이 제대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것만 물어보자고요. 뭐 승무원 우리나라만 아주만 이제 뭐 한데 다른 나라는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직무 수행에는 뭐 남자들은 안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능력만 볼 수 있도록 서류 정해 볼 거고요. 필기 시험도 인적성 검사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릿속에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직업 상황에서 실제 이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인적성하고 완전히 다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기존의 인적성 검사를 많이 준비를 했으면 나름 직업기초 능력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직무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훨씬 유리하게끔 문항이 직업 상황들이 더 들어가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전공 시험도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공 시험은 실제 이 지식 중심, 전공에 대한 지식 중심으로 한다면 묻는 거라면 앞으로 직무 수행 능력 필기는 뭔가 이제 실제 할 수 있도록 묻는 거. 그러니까 막 단답형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서술형을 묻는다던가. 여러분들 경영학개론 A+ 맞는다고 해서 경영전략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질문이 나온다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 공단은 이제 자격증을 시험을 보는 데인데 이런 비전이 있고 핵심 가치는 이런데 당신은 우리 구체적인 사업 전략들을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다면 나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또 너무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데 내가 직무 경험이 없는데 왜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전공 수업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을 했다면 이제 실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과제를 많이 했다면 유리한 문항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면접도 아까 단편적으로 그런 거 묻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직무와 관련된 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알 수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NCS의 그 기준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무분별했어요. 사람이 기업에서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토익도 700점 맞으면 또 750점 맞고 800점 맞고 막 그러려고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900점 맞은 애가 더 낫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한 700점 이상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requirement, 그러니까 필수 조건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키우면 되지. 그거를 왜 직업 전에 갖춰가지고 막연하게 내가 영어 점수 높으면 언젠간 써먹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으로서 직업 기초 능력에 이제 영어 능력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명확하게 사람을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도 찔러보고 또 저기도 찔러보고 여기 떨어지면 나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려고 근데 여기 떨어졌어. 에이 재수없어. 그다음 또 다른 데 가서 저 여기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연구 보고서 보면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한 사람들이 훨씬 직무 몰입도도 높고 이직률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진로를 명확하게 일단은 설정하고 그 부분만 좀 아주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겁니다. 앞으로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것은 기업도 옛날에 고졸 아니면 대졸, 전공,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으로 딱딱 끊어놓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 무슨 경영을 그런 거 안 배운 사람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분야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은 그 업무는 요런 일입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은 요런 거고 기술은 요런 거고 태도는 이런 겁니다. 그게 다 NCS에 나와요. 그거 갖고 채용을 공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펙 초월 그게 불필요한 스펙을 초월해서 정말 필요한 직무 스펙만 보자. 그것을 NCS가 보여준다. 그거입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나름 서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NCS 기반 이제 능력 중심 채용 공고는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 공고부터 명확하게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 와서 니네들이 할 일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NCS 기반 입사 지원서는
실제 이제 뭐 아주 불필요한 거 다 빼고 가장 간단한 인적 사항과 직무와 관련된 학교 교육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무슨 만약에 경력이 있으면 경력.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학교에서 뭐 도서관에서 있지 말고 일단 밖으로 우리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 중소기업 가서 뭔가를 하든 나는 더 큰 비전을 갖고 클 수 있다는 확실한 그 신념을 갖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소개서가 있어요. 입사 지원서 안에 이제 옆에는 직무 능력 소개서가 있는데, 나는 신입사원인데 직무 경험 전혀 없는데 경력 기술서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경험 기술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동아리 활동,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했다. 아니면 관련된 다양한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쉽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보여주지. 나는 이러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한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면접 평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조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채용 공고문은 이런 형태로 나갈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 사례 안전공단도 있고 뭐 다양한 데서 저렇게 이제 뭐 설명을 해줄 텐데요. 실제 채용 분야를 NCS의 분류 체계에 있는 거를 따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류 체계를 할 거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도 NCS에 나온 것을 많이 준용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의 입사 지원서, 직무 능력 소개서, 이제 자기 소개서인데 이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나갈 겁니다. 학교 교육이 있는지. 이건 이제 그 서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필기. 자, 우리 직업 기초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소통 능력. 남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남들 얘기를 잘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떨어지는 능력이 경청 능력이래. 남들 얘기할 때, 토론할 때도 남 얘기할 때 자기 뭔 얘기할지 그거 준비한대요. 절대 안 들었고. 그러니까 경청 능력도 사실은 하나의 의사소통 능력이죠.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도록. 그럼 과연 경청 능력이 뭔지 한번 봐야 되고, 그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사이트 보시면 간단한 이런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교재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실제 기관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이제 다양한 그 직업 기관에 맞는 문제를 만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간 자원, 시간 관리 우리 체계적으로 배웠나요?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왜? 채용에서 이걸 본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발 좀 저런 거 좀 가르쳐 달라. 시간 관리 어떻게 할지. 인적 자원 관리, 인간관계. 맨날 인간관계 뭐 중요하다는데 실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몰라. 가르쳐 달라 그거예요. 자원 관리,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죠. 이게 이게 꼭 직업인이 아니어도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이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채용부터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을 배우는데 그러면 우리 채용 NCS는 없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왜요? 당연히 인문학이 필요하죠.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당연히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갈등 관리할 때도 이걸 해소를 하고 직업기초 능력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공은 이게 아니라 저런 직업기초 능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도 필요하고, 그렇죠. 철학도 필요하겠죠. 또 정보, 조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지금 한 5분만 더 하고 우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 능력.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내가 앞으로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서점에서 네가 알아서 돈 주고 그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도 갈등과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 쟤는 일은 잘하는데 인간성이 더러워. 나는 좀 배우고 싶어. 제대로 어떻게 이럴 때는 해결을 해야 할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배우고 싶어. 이것도 이제 채용부터 이제 저렇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교육에서도 이제 실제 필요한 교육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도 많고. 근데 정작 고용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채용부터 뭘 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교육에 시그널을 줘야 되죠. 기술 능력, 윤리.
내가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왜 성실해야 되는지, 왜 남들하고는 공동체의 무슨 에티켓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NCS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항 같은 거는 이제 샘플로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NCS 사이트 안에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가 오늘 오픈해요. 오늘 저녁 때. 이 수업이 끝나면.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오픈을 할 건데 이런 문항 예시들을 다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첫 오픈한 거라 이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보완할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문항들은 보실 수 있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실제 직무 능력, 경영기획 분야다, 행정 분야다, 영업 분야다, 마케팅 분야다, 소프트웨어 분야다 이런 부분도 문항들을 예시로 올릴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전공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뭔가 실기 쪽이 더 많이 가미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접은 당신이 남들보다 뭐 이제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에서 당신이 뭐 윤리적으로 무슨 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물어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직업 윤리가 있는지를 물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된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자료 보시고요. 직무 수행 능력도 뭔가 그 전공 관련된 일에 대한 내용이 상황을 주어지면서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면접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민원인이 많아요. 민원인. 이런 민원인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공개를 안 해줘요. 보안이라고. 근데 이제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답이 뭘 것 같아요. 막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떨려 지금? 막 민원위에서 막 욕하고 너 가만히 안 놔둔다. 감사원에 찌른다. 막 이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 민원인을. 규정에 따라. 정답. 이게 정답이 두 개. 무슨 규정이나 매뉴얼을 보고 해결한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점수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히 어설프게 해결하면 안 되고 빨리 저는 담당자가 아니니까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일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기회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시험 보는 친구들, 작년에 전기공사 끝났는데 또 보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어린데 제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명확한 진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NCS가 총 24개 분류, 사업관리, 경영회계, 뭐 금융, 보험, 법률 이제 쫙 산업 분야들을 24개 분류로 나눴고 실제 거기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할지 그동안 여러분들 대학 들어와서 전공 선택하잖아요. 그 전공 선택이 과연 내 진로하고 맞다 한다면 한번 실제 우리 산업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NCS 분류 체계를 한번 맞춰보세요. 찾아보시고 어떻게 찾냐 하면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디자인이다. 그러면 컨텐츠 기획이다. 컨텐츠 기획에서 무슨 뭐 게임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거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이런 게 필요하고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나오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다 미흡일 거예요. 사실은 미흡이겠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오늘 오픈돼요. 오늘. 과연 NCS 기반 채용 공고가 뭔지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진짜 신상이에요. 국가가 이제 처음으로. 근데 좀 불이 나게 지금 작업을 해서요. 자료실에 있는 건 다운이 안 된다고 하고 저한테 계속 문자는 와요. 근데 일단 이제 스타트는 오늘 끊는다. 만약에 URL은 그냥 onspec.ncs.go.kr 아니면 그냥 NCS 사이트 ncs.go.kr 들어가면 그냥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연결해서 가던가 아니면 네이버에 NCS 채용 쳐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NCS 사이트, NCS 이 산업체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클 수 있을지를 경력을 다 설계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이유도 중소기업 가면 내가 어떻게 클 수 있는지 비전이 안 보여. 근데 NCS는 그 중소기업마다 맞춤형으로 이제 비전을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최고로 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이제까지 한국 고용정보원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 사전을 봐도 이 직업은 이런 거다만 보여주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컨텐츠가 국가에서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NCS가 이제 나름 진로 교육에서도 파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진로 교육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너 뭐 될래? 나 선생님 될래? 의사 될래? 판사 될래? 공무원 될래? 연예인 될래? 보여주는 직업만 알려주지 실제 기계 분야, 화학 분야, 철강 분야, 금융 분야 다양한 일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 하나 보여주는 사람 자료가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렸을 때보다 NCS랑 이제 그 친근해서 이제 진로 교육 쪽에서 하면 아, 이 분야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인이 들어왔는데 사실 Q&A를 동시에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